네, 우리 학습자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데이터를 전처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 작업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우리는 준비 작업을 많이 하죠. 공부를 할 때 있어서도 주변 정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책을 준비한다던가 아니면 뭐 볼펜을 여러 자루 준비한다던가 기타 각자 개인만의 준비 작업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공부를 잘 하기 위한 방법이죠. 알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데이터를 아니면 주변 정리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분석 결과 또는 오류가 없는 분석 결과를 우리가 도출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잘 정리, 전처리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본 뭐 이상치, 결측치, 특이값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하나 지금부터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우린 결측값.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측정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 우리는 결측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이값 또는 이제 이상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데이터 정렬, 소팅, 그 다음에 분리와 선택, 샘플링과 조합, 그리고 집계와 병합. 이런 것들이 보통 데이터를 잘 정리, 전처리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이자. 그렇다면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결측값이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예, 결측값이라고 하는 missing value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저장값을 얻지 못하는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무게와 몸무게와 키를 수집한다고 했을 때 몸무게는 수집을 했는데 키를 수집하지 못한 거예요. 결측값이죠. NA가 보통 NA 또는 아니면 널 값이라고 하는데 NA 값은 not available. NA 값은 보통 이상치. 그다음에 널 값, 값이 없는 거예요. 또는 측정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아니면 몸무게와 키인데 몸무게는 몰라. 뭐 이런 것들. 측정할 수 없는 값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우리는 결측값 또는 널값 이렇게 얘기합니다. 값이 없는 것도 측정하지 못하는 값인 것이죠. 또는 통계조사 응답자가 어떤 문항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한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NULL, 널 값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결측값이 섞여 있으면 분석 시 여러 가지 문제를 나타낸다고 하는데 아예 분석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평균도 낼 수가 없고요. 산술 연산도 안 됩니다. 자, 가장 손쉬운 예로 성적 자료에 결측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할게요. 성적 자료에 대한 합계도 안 되고 평균도 안 되고 아예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10개, 100개면 눈으로 보이는데 10만 개, 100만 개, 1억 개 이렇게 되는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정말로 이 결측치를 정리하거나 이상치를 정리하는 작업이 매우 아주 지루하지만 중요한 작업 되겠습니다. 결측값의 처리는 크게 보통 두 가지로 보는데요. 아예 제거하거나 아니면 다른 값으로 치환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 뭐 성인의 키나 몸무게를 대략 예측해서 치환하는 방법도 쓰고요. 이것이 그 분석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다. 그리고 데이터의 양이 충분하다. 그랬을 때는 결측값을 이레이즈, 즉 지워버리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지워버리는 게 낫죠. 실제 이제 코드로 결측값 처리하는 것을 한번 보면,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만, 뭐 빅데이터 처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합니다. Z 변수의 벡터 방식으로 1, 2, 3, NA, 5, NA, 8 이렇게 입력되어 있다고 했을 때, 정상 계산이 안 되죠. 합계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is NA 그래서 NA가 있느냐 했더니 아마 분명히 있다고 나오겠죠. is NA라고 했을 때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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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false, true, false NA 값이 있어요. 이때 is NA sum 하면
NA 결측값의 개수가 나오겠죠. 즉 그러니까 데이터가 100만 개든 아니면 1000만 개든 상관없어요. 그 데이터에서 is NA 했을 때 NA 값이 있느냐, 있다. 몇 개가 있느냐, 100개가 있다. 그러면 자, NA를 제외하고 합계를 계산하거나 아니면 NA를 아예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에서는 NA를 제외해라. NA.remove, NA.rm true라고 했을 때 sum, 그래서 Z에서 NA.rm 지우고 그 다음에 계산해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때는 이제 데이터에 손을 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안 되겠습니다. 그냥 결측값을 대체하거나 제거할 겁니다. 그래서 NA 값이 있을 때 결측값이 포함된 벡터 Z1, Z2 지워 또는 치환해. 그래서 0으로 치환하게 되죠. 일단 0으로 치환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보통 0으로 치환했을 때 우리가 0으로 나눌 수가 없음도 있죠. 필요한 값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에 저한테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해 달라 그러면 저는 remove 제거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벡터 방식에서의 NA 값 제거하는 것은 뭐 그리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벡터 방식에서 NA 값을 제거하고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서 G3에다가 저장하게 되면 일단 원본은 G1, G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새롭게 생성한 벡터는 Z3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새롭게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핸들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린 대부분의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이나 아니면 매트릭스 형태로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맞죠? 그랬을 때 매트릭스와 데이터 프레임의 결측값을 처리하는 것은 뭐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른데 개념은 똑같아요. NA를 포함한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리스에 이제 일부러 NA 값을 집어넣었고요. 일부러 넣은 NA 값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헤드 X 봤을 때 꽃잎 길이, 꽃받침의 길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관측치를 가지고 있는 아이리스 데이터이죠. 중간에 NA 값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not available 또는 not applicable이라고 불리우는 NA 값이 들어가 있어요. 이때 이 NA 값을 이제 제거를 해 줘야 되겠죠. 네, 지우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울 때 우리가 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이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데이터에서는 NA 값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우리가 이것을 입력을 이제 할 때 위치 값을 정확하게 찾아줘야 되는 거죠.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데이터가 아주 엄청난 양으로 많으면 물론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수천, 수억 건을 다루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충분히 반복문으로도 가능하다. for i는 in 1에서 n 컬럼 x까지 순회하면서 this NA가 있으면 is NAXI 잡아주면 되겠죠. 캐시라고 하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프린트 명령의 다른 표현 방법은 캐시겠죠. 그래서 프린트 대신에 캣을 쓰면 여러 가지 정보와 함께 한 줄로 다양한 방식으로 출력해낼 수 있는 함수이죠. 소중한 함수입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열별 결측값을 확인을 했어요. 또는 이거 폼은 너무 이거는 컴퓨터의 자원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별로 싫습니다 했을 때 apply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펑션 y 함수죠. 사용대정의 함수이죠. 그게 이제 is na y 값 집어넣어줘서 y 값에 대응되는 것을 이제 찾아서 합계를 내주는 거죠.
NA 카운트의 apply 함수를 이용해서 NA 값의 위치 값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점점 코드가 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결과값을 확인하면 저런 거였구나 싶습니다. 항상 우리는요, 코드를 눈으로 보지 말고 손으로 확인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닝 수업을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화면에 코드를 띄웠을 때 잠깐 멈춤. 자, 지금이에요. 멈춤하고 코드를 타이핑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 해보셨을 거라고 믿고요. 포문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를 이용한 방법. 뭐 결과값은 같아요. 그런데 컴퓨터의 자원을 적게 사용하고 그리고 결과값을 빠르게 도출해내려면 어플라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낫겠죠. 데이터의 양이 몇 개 되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는데요. 데이터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복문보다는 어플라이 함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이때 우리는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공간 복잡도와 시간 복잡도 면에서 포문을 쓰는 것은 뭐 최악은 아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통상 우리가 결과값을 빠르게 내어 놔야 하는데 결과값을 빠르게 내어 놓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 그 다음에 메모리의 용량을 적게 사용해야 되죠. 공간 복잡도. 그래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분석가들의 역량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그 행별 결측값을 쭉 찾아내면 될 거예요. 로우 썸드 합계를 내는 거예요. 행별 NA 값수. NA가 몇 개, NA가 도대체 한 행당에 NA가 몇 개냐 이거예요. 몇 개냐 찾는 거죠. 그래가지고, NA가 포함된 행의 개수를 쭉 출력을 했더니 데이터셋 전체에서 NA 값수가 쭉 나오게 되겠죠. 둘둘 하나, 빵빵빵, 빵빵빵, 빠라바라빵 계속해서 다 연계돼요. NA가 포함된 행의 개수는 총 3행이고요. 그래서 전체 행 중에 총 3개의 행에 NA 값이 있고요. 데이터셋 전체에서 NA의 개수는 4개래요. 즉 그러니까 3개의 행에서 not available 측정할 수 없는 값이 발견됐고 3개의 행에 결측 값이 4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3개의 행에 결측값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제 한 행에는 한 2개 정도가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확인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측값을 그러면 빼버리고 싶습니다. 결측값을 빼버리고 나머지 데이터만 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NA가 포함된 행 출력하고 NA가 포함된 행 제거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추가하고 그래서 head x 값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x에서 complete cases x 이렇게 하면 complete cases x 이렇게 하면 NA가 포함된 행들이 딱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y 변수에다가 NA가 포함된 행들을 제거하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제거하고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느낌표 빠진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출력하게 되면 head y 출력하게 되면 이제 NA 값이 빠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결과값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complete cases 그래서 y 값을 집어서 head x, head y 했을 때 새로운 데이터셋 y의 내용에는 NA 값이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NA 값을 제거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확인이 되는 값이지만 예를 들면 값에 문제가 있어요. 값에 문제가 있는 이상치들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이상치들이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그래프, 시각화를 통해서 그래프를 그려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특이값, 요즘은 사이시오 쓰죠. 특이값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특이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 이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확실히 찾아낼 수 있죠. 특이값이라고 하는 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특이값 이상한 애들이에요.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한 친구들을 우리는 특이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입력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발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갑자기 돌발 행동을 기계가 해서 뭐 급출발 같은 거 있죠. 급발진 같은 거. 그렇게 갑작스런 이상한 상황에서 발생한 데이터들. 즉 우리가 결과값을 확인하는데 방해만 되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특이값을 제거할 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우리가 보통 XY 또는 XYG 좌표값에서 음,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친구들을 보통 우리는 특이값 이상치 아웃라이어 이렇게 부릅니다. 한 번 더 특이값 이상치 아웃라이어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상치가 발견되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제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예를 들면 수박의 무게가 1톤이다. 말이 안 되죠. 예, 뭐 100kg이라도 말이 안 되는데 동그라미가 잘못 들어가거나 입력이 잘못됐을 수 있잖아요. 이건 결과값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거 대상 1순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의문이 생길 거예요. 특이값을 찾아내는 방법이 그래프로 찾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약간의 경계선에 있는 특이값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전문성이 여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이것이 특이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뭐 PCA 방식이라고 해서 특이값을 찾아내주는 알고리즘도 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전문가인 사람에 의해서 특이값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특이값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값이에요. 좋아하는 색깔을 1에서 5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7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설문조사를 했을 때 1점부터 5점까지를 표시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7점이 나온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자, 몸무게와 키의 상관성을 분석하는데 몸무게가 마이너스 값이 아니면 몸무게가 뭐 10g, 2kg입니다.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또는 상식을 벗어난 값, 나이가 120살 이상, 물론 있을 수 있죠. 예, 나이가 120살 이상인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통상의 상식을 좀 벗어나죠. 그다음에 박스 플러스를 통해 찾아보는 거예요. 자, 박스 플러스를 그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범위 밖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으면 특이값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 뛰는 거죠. 1에서 100 사이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한 150 정도의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특이값 이상치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박스 플롯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 박스 플롯을 가지고 이상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벌써 눈에 보이죠? 데이터 프레임에서 state.x77 해주면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박스 플롯 그림을 그려보고 그 박스 플롯에서 특이점을 찾아내는 아주 이상적인 특이점 찾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특이점을 찾았어요. 이 이상한 데이터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맞아요.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정제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NA와 널 값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특이 값들까지 제거해주는, 즉 제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일컫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정제라는 것은 보통 제거가 1순위, 그 다음에 치환이 2순위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특이값을 포함한 그 행을 제거할 거예요. 뭐 코드는 매우 단순합니다.
이 박스 플롯을 가지고 특이값을 추출하고 이걸 NA 값으로 대체하게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특이값에 대한 값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값들을 NA로 대체시킨 거예요. 통일시켜주고 NA가 포함된 행을 날려버리면 기본적인 정리가 되죠. 그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 그냥 사람 손으로 지으면 안 됩니까? 돼요. 엑셀에서 제거하고 데이터를 불러와도 됩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 뭐 100건, 200건, 1000건 요 정도의 값이라면 코드로 구현해내는 것보다 오히려 엑셀로 손으로 정리해서 그냥 데이터를 아예 수작업으로 정리하는 것도 뭐 바람직할 수는 있어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데이터량이 뭐 10,000건, 20,000건 이렇게 됐을 때 사람 손으로 정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는 데이터의 양도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고요. 물론 요즘은 많이 불러올 수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랬을 때 우리 프로그래밍 R 배우고 있잖아요. R 배우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니까 특이값을 NA로 대체하고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알래스카, 아라바마, 그다음에 애리조나, 아칸소 이런 데이터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이런 값들이 있는데 이런 값들을 이제 쭉 확인하고 NA 값이 제거된 아주 깨끗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이제 우린 이걸 가지고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정제와 전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확인이 되셨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값이 안 나오지? NA 값이 있는 거예요. 왜 이상한 값이 내가 추측한 또는 내가 생각한 가설에 대한 결과값이 아닌데 특이 값들이 있는 거예요. 자, 또 중요한 얘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정제와 전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데이터가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 확인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꼭 갖춰야 될 자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박과 참외의 무게와 길이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 수박과 참외의 길이 값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수박의 길이가 10cm자. 통상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의 일상의 범위를 벗어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이터가 정상적인 값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전문성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경우도 많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분석한다고 가정할게요. 해당되는 요리를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겠죠? 또, 그 다음에, 동물병원의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가정할게요. 동물병원의 데이터를 알지 못하면 분석이 또 불가능하겠죠. 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됐으면 우리는 이제 탑 클래스부터 로우 클래스까지 이제 아주 상위부터 하위까지 이제 싹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방금 말씀드린 데이터가 일상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바로 정렬을 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높이 있는 것부터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장 낮은 것도 한번 보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한번 정렬해서 바라보고